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환입니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를 한마디로 압축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부역한 한동훈 세력을 중심으로 한 탄핵 찬성파, 즉 찬탄파의 철저한 몰락이었습니다. 반면 신임 국민의힘 지도부 중에 가장 정치적 급부상이 두드러진 정치인들은 김문수 대선 후보를 꺾고 당권을 잡은 장동혁 신임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거에서 폭넓은 인지도 등에 힘입어 1위를 차지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2위를 차지한 김민수 최고위원 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탄핵 반대, 즉 반탄파 정치인들입니다. 특히 장동혁 신임 당대표와 김민수 신임 최고위원은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자유파 애국 시민들의 폭발적 지원을 받으면서 그야말로 돌풍을 일으킨 두 주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원들은 이번 신임 당지도부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좌익 독재 정권과 맞설 국힘의 새 지도부를 최소한 탄핵 찬성 반란 세력이 맡아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실제로 장동혁 신임 당대표 및 신동욱, 김민수, 양향자, 김재원 등 선출직 최고위원 4명과 청년 최고위원인 우재준 등 선출직 최고위 멤버 6명 가운데 탄핵 찬성파는 윤 대통령 탄핵 결정 이후인 지난 4월 국힘에 입당했던 민주당과 개혁신당 출신 양향자 최고위원 1명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은 흔히 한동훈계로 분류되지만 윤 대통령 탄핵에는 반대표를 던졌다고 본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주변에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부역했던 한동훈과 그의 세력은 배신의 정치에 대한 당원들의 철저한 심판을 받으며 몰락했고 당내 영향력을 사실상 상실했습니다. 한편 이번 전당대회 초반만 하더라도 장동혁 신임 당대표와 김민수 최고위원이 이 정도의 돌풍을 일으키면서 당대표와 최고위원에 당선되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극소수였다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할 것입니다. 우선 당대표 선거의 경우 불과 80일 전 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 41%대의 만만치 않은 득표를 올린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장동혁 의원보다 훨씬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김문수 장관이 출마하면 당대표가 되는 것은 따놓은 당상처럼 보였습니다.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변 이후에도 홍준표 대선 후보가 불과 24%대의 득표를 하고도 다음 자유한국당 당대표에 무난히 당선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대선 후보 프리미엄은 큰 것입니다. 김민수 최고위원 역시 현직 국회의원이 아닌 것은 물론이고 현재 당협위원장도 아닙니다. 당연히 다른 최고위원 후보들보다 불리한 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전당대회 선거전에 돌입하자 장동혁, 김민수 두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자유파 국민과 당원들의 눈길을 끌면서 지지율이 급등했습니다. 이번 선거전에서 두 사람은 몇 가지 공통점을 보였습니다. 먼저 장동혁, 김민수 두 사람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이 부당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에 부역했던 한동훈 등 당내 일부 세력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퍼부었습니다. 계속 딴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국힘을 떠나 다른 정치적 선택을 하라고도 요구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국힘 내 탄핵 세력의 핵심인 한동훈 세력, 가령 한동훈이나 조경태, 김건식, 윤희숙 같은 이런 세력과 가장 각을 세운 후보들이 바로 장동혁, 김민수 두 후보였습니다. 이런 스탠스는 윤 대통령 탄핵이 부당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다수 국민의힘 당원들과 자유파 국민들, 여론 주도층에서 장동혁, 김민수 두 사람에 대한 호의적 평가를 이끌어내는데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 장동혁 대표와 김민수 최고위원은 좌익 매체들은 물론이고 조선동아중앙일보와 그 계열 종편인 소위 조중동 그룹으로 불리는
제도권 올드미디어에 전혀 휘둘리지 않았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지금까지 국힘 계열의 비좌파 계열 한국 정당들은 소위 조중동 프레임에 휘둘리고 그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급급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닙니다. 또 조중동 등 제도권 언론은 좌익 정치 세력에 대해서는 오히려 눈치를 보면서 국힘 계열 정당에는 자신들이 당을 좌지우지하려는 아주 못된 속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중동 등이 선호한 유형의 국힘 계열 정치인은 선명한 자유우파 투사들이 아니라 이준석이나 한동훈, 윤희숙 같은 자유우파 진영 국민들에게는 그야말로 아주 극혐 대상의 유형인 정치인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조중동은 장동혁이나 김민수 같은 후보들, 심지어 김문수 같은 후보들보다는 안철수, 조경태, 김근식 류의 후보들을 은근히 혹은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동혁, 김문수 후보가 당대표 결선에 진출하고 조경태, 안철수가 탈락한 국힘 본경선 후 좌익 매체들은 물론이고 소위 조중동도 일제히 국민의힘이 민심을 모르고 있다고 말도 안 되는 그들만의 주장을 쏟아낸 것은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언론 환경에서도 장동혁과 김민수는 좌익 언론 매체는 물론이고 조중동 등 제도권 올드미디어에 영합하려고 하는 행태를 전혀 보이지 않았고 이런 부분을 공개적으로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대신 두 사람에게 이번에 큰 원군이 된 것은 자유파 성향 각종 유튜브 채널들과 여러 SNS 등 이른바 뉴미디어, 새로운 미디어 환경이었습니다. 장동혁 대표와 김민수 최고위원이 선거가 끝난 뒤에도 당원들의 열화와 같은 지지와 함께 유튜브 등 새로운 미디어 환경, 뉴미디어의 역할을 자신들이 당선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 아주 결정적인 변수라고 강조한 것도 바로 이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장동혁, 김민수 후보는 또 다른 후보들과 비교해서 현저하게 대중연설 실력이 돋보였다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전당대회 기간 중 각 지방을 돌면서 실시된 합동연설에서 보여준 장동혁, 김민수 두 사람의 대중연설은 엄청나게 많은 당원들의 마음을 움직인 명연설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장동혁과 김민수의 급부상은 한국의 주류 우파 정당 또는 비좌파 정당의 세대교체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장동혁 신임 당대표는 1969년생입니다. 올해 56세입니다. 결선투표 경쟁자였던 김문수 후보가 1951년생으로 올해 74세라는 점을 감안하면 확실히 세대교체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또 김민수 최고위원은 1978년생으로 올해 47세입니다. 국민의힘 신임 최고위원 중 청년 최고위원을 제외하면 가장 젊은 최고위원입니다. 역시 세대교체의 성격이 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두 사람은 정치 현안을 바라보는 시각이 한국의 정통 자유파 시민들과 현재 대부분 일치하기 때문에 최고위 안에서도 소위 케미가 잘 맞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동혁 대표와 김민수 최고위원은 당선된 뒤에도 지금까지의 주장을 번복하지 않고 일관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선 장동혁 신임 당대표는 원내 107명이 하나로 뭉쳐가는 것이 최선이지만 단일 대우에 합류하지 못하는 분들과 당을 분열로 몰고 가는 분들에 대해서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내 단일 대우가 되지 않으면 밖에 우파 시민들과 연대가 불가능하다며 원내 분란을 묵인하고 방치한다면 그분들과 연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장 대표는 또 107석인 국민의힘은 함께 싸울 의지가 있는 자유우파 시민과 연대에 싸우는 방법밖에 없다면서 이재명 정권과 싸우는 방식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의지가 있는 모든 시민과 연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직도 없이 선거를 치러낼 수 있었던 것은 새로운 미디어 환경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당원들이 내게 압도적 지지를 보낸 것은 많은 보수 유튜버가 당원들에게 왜 장동혁이 돼야 하는지 한 목소리로 지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앞으로 지명직 최고위원이나 혹은 여의도 연구원장 등 당직 인선과 관련해서는
실질적 능력을 중심으로 인사하고 기계적 탕평은 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노선에 맞지 않는 사람들, 예를 들어 얼마 전까지 여의도 연구원장이었던 윤희숙 같은 그런 사람을 발탁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또 문제가 많은 당협은 정비할 필요가 있고 적절한 시점에 조직 강화 특위를 가동할 생각이라고 밝혀서 당협위원장 교체도 시사했습니다. 또 전대기간 동안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접견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당원과 국민에게 약속한 것은 특별한 사정 변화가 생겨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아니면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정이 허락하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을 서울구치소로 찾아가서 접견, 면회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경태는 신임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하려면 당을 떠나라 이렇게 참 시건방진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앞으로 조경태는 이 당에서 계속 머물러 있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당원들의 표심이 장동혁 신임당 대표에게 몰린 이상 절이 싫으면 소위 중이 떠나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약 조경태가 스스로 당을 떠나지 않는다면 제명이나 출당 등 강도 높은 징계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또 김민수 신임 최고위원도 당선된 직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접견, 면회 방침을 밝혔습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변호사를 통해 대통령님 접견을 신청했다. 수일 내에 뵙고 국민과 당원의 마음을 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서 장소 변경 접견 신청에 며칠이 소요된다고 한다면서 당원이 이기는 기적을 보여주신 것에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번 선거기간 중 당원과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보수의 가치를 재정립하고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그는 민주당과 당당히 맞서겠다며 전당대회에서 보여준 결기와 신념을 실천으로 옮기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또 한동훈 일가 연루 의혹이 농후한 당원 게시판 게이트, 이른바 당계 게이트에 대한 조사 방침도 밝혔습니다. 그는 당원 게시판은 당원의 소리, 당심을 지도부가 듣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지도부가 당원 소리를 왜곡하고 여론 조성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면서 당계 논란 조사는 꺼지지 않은 불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당대표가 되든 이 부분만큼, 다시 말해서 당원 게시판 조사 부분만큼은 밀어붙이겠다면서 당계 논란을 확실히 매듭짓겠다고 분명히 다짐했습니다. 장동혁 신임 당대표와 김민수 신임 최고위원, 상당히 지금 자유우파 국민들 사이에서 기대가 큰 상황입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에 대해서 도저히 기대를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상당수 국민들이 두 사람의 당선을 보면서 뭔가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현재 표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런 자유우파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주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